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이코는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율력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그 사유가 아들 학교폭력 사건. 예. 제가 판결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정말 방송에서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 극심한 폭력. 예. 이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진짜 다 얘기하면 이 듣는 분들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데. 근데 학교 폭력 대책으로 내온 게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뭐 폭력 대책 내오겠다고 하는데 가해자를 어떻게 세게 처벌할까? 글쎄 말입니다. 예. 가해자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줄까? 물론 책임에 상응하는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도 그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네. 근데 과연 그게 좀 되고 있는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순신 씨 아들 그 학교 폭력 사태에서 그 정순신 씨 아들은 지금 서울대 2020년에 예. 입학해서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공황 증상에 패닉 상태에 자해 시도까지. 예, 예. 이 피해자들을 우선한다면 저는 가해자를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 책임을 방기하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사법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형사 사건 피해자도 그렇고 이 피해자들 보호 조치들이 굉장히 좀 미흡하거나 그렇거든요. 네. 그 거의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걸 극복을 하면 하는 거고 네.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면 그 부모들이 또 같이 그거를 갖다가 부담지고 살고 평생을 네. 이렇게 돼 있어서 본인 또는 그런 가정에만 이렇게 가족들한테만 책임을 맡기는 이런 식의 것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가해자 처벌 중심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좀 답답해서 좀 그 세상에 가장 편한 일이요. 무슨 사회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흉악 사건이든 마음에 뭐 비윤리적인 사건이든 벌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처벌 수위 높이는 겁니다. 예. 돈도 안 들고 노력도 안 들어요. 예. 그냥 법전에다가 요건 더 세게 처벌합시다. 네. 요 가해 학생은 더 세게 처벌합시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안일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네. 그 학교 현장의 교사들하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학교 폭력 문제에 관련해서 일을 해왔던 분 네. 하고 이렇게 세 분한테 내가지고 자문을 구해봤어요. 아, 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예. 말씀을 좀 쭉 풀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질문주와는 좀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한번 얘기를 그분들하고 드려보면 말씀 나눴던 거 그대로 좀 이게 이제 풀어주시죠. 뭐냐면 이게 예. 너무 처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 과정에 교육적인 과정이 스며들 틈이 없다. 교육이 끼어들 틈이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예. 되는 거고요. 네. 그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해자들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듣지 않는다. 네. 존중하지 않는다. 그 의견을 제대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 결국 이 학교 폭력이 나오면 학부모 싸움으로 가더라. 아, 학폭위에 가면 학부모 싸움이 됩니다. 예.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생기부에게 기재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중산층 이상의 어떤 이런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 인생이 결단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특히 그 수시에서는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쪽에 일을 해오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생기부에 그걸 기재하는 그때부터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아. 이렇게 해갖고 풀리는 게 아니고 예. 도리어 학교 현장에서 또 학생들 사이에서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들부터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교육적인 과정에서 정말 학생들끼리 서로 이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예. 그래서 이게 피해자한테는 자기의 그런 의사가 존중받는다, 네. 수용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도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부모 싸움으로 가니까
가해자 부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세기적이잖아요. 이게 생기부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감싸고 뭐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가서도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 안 하고 행정소송하고요. 다시 소송으로 가고 뭐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에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심리치유 상담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할 수 있도록 체제는 돼 있어요. 물론 되게 부족합니다. 예. 도리어 가해자 학생들을 관련돼서 이거를 선도하기 위한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가 적거나 하나인가 뭐 몇 개 진짜 손에 꼽을 예, 정도더라고요. 적거나 그것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안정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네. 피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심리 상담을 받질 못해요. 아,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문제인데요. 네. 심리 상담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거 미친놈 뭐 이런 이거 기록 남는다. 뭐 이런 것들이 부모들부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심리 상담이나 치유를 통해 치유 과정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마치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네. 사례 관리를 꾸준히 하잖아요. 한 네. 사람이 어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에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체크해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그런 마음이 다치면 이거는 진짜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한 어떤 과정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후딱후딱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피해 학생의 경우에 피해를 당한 친구한테 이 학생한테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 체제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무슨 제도 하나 더 만든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3월 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책을 내와라 예. 라고 지시를 했고 학교폭력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피해자를 우선해야 된다. 피해자의 복귀. 즉 지금 이 정순신 씨 아들 사건에서도 보면 첫 번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잠깐 쉬고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돌아와 보니까 학폭위 관련해서 뭐 재심을 예.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하면서 학교로 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피해자가 오히려 나 얘랑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어 하고 또 다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요. 네. 그 가해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학교 못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게 3일이에요. 3일. 네, 3일 동안 못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예요. 그리고 심의위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게 이제 가해 학생을 전학을 시키려고 예.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학교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 가해 학생의 문제를 저 학교 폭력 가해자니까 예, 예. 자기들 골치 아픈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심한 네. 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그러면 어떤 학교도 안 받고 이거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 못 다시 가고 돌아와요. 그 학교에 그들이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있게 같이 되는 수업 상황들이 듣고 있어요.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반은 달라져도 학교 안에서 마주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는 기숙학교예요. 더군다나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 식당에서 같이 밥 먹어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방송에서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그 부모나 그 학생이 접했던 그런 문화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어떤 특정 지역의 네,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빨갱이 제주도 뭐다, 출신 돼지 새끼 예, 빨갱이 이런 뭐 이런 식의 얘기요. 것들 같은 경우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영향을 누가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 자체가 생긴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실 어른들이 되게 폭력적인 이런 부분 보고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아까 이제 학부모 싸움이 된다는 게 예. 그 교사가 선생님이 그 가해 학생을 선도를 하고 그 피해 학생의 피해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하면
학부모가 네. 잘못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진술서를 그렇죠.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유리한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처분을 갖다 뒤집는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예. 또 안 되면 이게 이제 생기부에 기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 소송을 거기 하는 거죠. 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사법적인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불법도 아니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거라서 그냥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음.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학교 폭력 대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수없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게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격리되지 않고 이거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거나 예. 한 경우에도 1차 조치가 격리거든요. 그렇죠. 일단 떨어뜨려요. 예. 그런데 학교는 회사보다도 이 격리 조치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네. 것 같은데 예. 미성년자들이고 아니 격리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정부 대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교사나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가줘야 된다. 네. 그러지 않고 다시 이제 정부의 그 관료들이나 네. 뭐 이렇게 검사들이나 예. 이런 쪽으로 해서 할 때는 예전에 나왔던 대책하고 똑같은 대책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해자 때려잡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는. 예. 이런 식의 것으로 나온다면 학교 폭력은 근절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생각 자체도 바뀌어야 되죠.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있는데 보기에는. 있는데 그 가해 학생을 순화시켜서 어떻게 이제 그걸 자기의 반성하게 만들면서 그 학교를 다니게 만들까. 네.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은 그 피해를 극복하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다행인 거는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과 안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그래도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라는 인식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나는 편이래요. 네. 도리어 이제 밑에 학년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교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한 반에서 이제 그런 학교 폭력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네. 그 반애들로 같이 얘기하고 싶다. 자기는. 예. 그래서 이런 폭력이 가해됐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이게 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가해 학생이 있으면 그 피해자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네. 그거 무서워서 떨면서 얘기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잖아요. 방조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또 자기도 겁을 먹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벌 또 피해 학생은 방치 이런 네.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지금 5696님께서 저 역시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 입장에서 박래군 이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심판만 내리면 피해자는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라는 말씀. 예. 가해자에도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학교 폭력 예방법인가요? 그쪽에 보면은 거기에도 또 거기에 따라서 쭉 가지만 참 그래서 전치 10주를 가해한 사람과 예. 전치 2주를 가해한 학생들의 차이가 얼마냐면 뭐 내지는 10일 뭐 7일 출석 정지 7일. 뭐 이런 식이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최고가 이제 출석 정지인데요. 네. 이 정도 차이가 별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저거가 조치가 뭐냐면 퇴학이에요. 강제 퇴학. 근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의무 교육이라서. 중등교육도 의무 교육이 됐기 때문에 퇴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근데 퇴학은 있어. 그렇죠. 학교 폭력에 최고 징계 수위에 퇴학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법이랑 충돌해서 퇴학을 못 시킵니다. 조치가. 그러니까요. 그럼 최고 수위가 전학인데 예. 전학을 지금 정순실 씨의 아들처럼 전학 조치가 있었을 때 처분이 나왔을 때 대법원까지 버티면 졸업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대법원까지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게 좀 너무 이제 그 비현실적이다라고 예. 얘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전부 모든 거를 다 사법적인 방식으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정말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럼 교육적인 방식도 좀 도입을 예. 해보고 인권적인 방식도 도입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좀 더 그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네. 이런 거죠. 네, 행복이님 가해자도 반성하는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회복하는 기회가 필요해요. 부모 능력이 개입되면 정말 안 돼.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그런 가해를 할 수 있다. 그걸 줄 수 있다. 받아들이는 게 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사건을 학교폭력 그러니까요. 사건을 해보는데 내 자식들은 항상 피해자일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아이는 안 나빠. 옆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야. 아니야. 이런 것도 참 문제거든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네. 당신 아이를 잘못 만나서 그러고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하잖아요. 꼭 그렇죠. 여러분의 예, 예. 아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 그게 참 잘 안 돼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폭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라든지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게 조사를 해보면 작년에 이제 네. 교육부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 제일 문제가 언어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한 이제 젊은 친구들, 저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저기들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요. 네. 이게 어른들하고 네. 어른들은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네. 아이 뭐 그까짓 걸 갖고 그렇게 힘들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분명히 시대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고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뭐 매도 안 들었는데 말로만 했는데 그게 무슨 폭력이냐? 언어 폭력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예. 정순신 씨 아들 그 피해 학생도. 자,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 폭력 사태 접근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16 재단 박래군 상임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